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대폭 상향 수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3.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속보치인 2.3%보다 1.4%포인트 상향 수정된 것입니다. 미국은 국내 GDP를 차례대로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의 3단계로 발표합니다. 27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 15일까지의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6천 건 감소한 27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27만 4천 건을 하회한 것입니다. 전미부동산협회는 미국의 7월 미결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1.0%를 밑돈 수치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7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1,500억 위안을 공급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날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7일 역환매 조건 부채권 경매를 통해 시중에 이 같은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5일에도 같은 규모의 자금을 0레포로 공급했습니다. 최근 2주간 이 같은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순 공급된 금액은 2,100억 위안입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공개시장 조작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국제유가가 중국 증시 회복으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줄고 베네수엘라가 긴급 석유 수출국 기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10% 넘게 폭등했습니다.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0.3% 오른 42.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11.1% 상승한 이후 6년 반 만에 최대의 상승폭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전날보다 배럴당 10.3% 폭등한 47.5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최대의 상승폭입니다. 국제금값이 달러 강세와 글로벌 증시 회복 영향으로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어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2% 하락한 1,122.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금값은 지난 나흘간 3.2% 떨어졌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가 되살아나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국제 은 가격은 온스당 2.7% 급등한 14.417달러를 기록했고 불이 가격 역시 파운드당 3.8% 급등한 2.33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증시가 이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죠. 이번 주 전약 후강의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초까지 아주 심각한 급락세를 보이던 세계 증시가 이제 조금 슬슬 안정되는가 싶더니 어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특히 이 강경 경기 부양책에도 움직일 줄을 모르던 중국 증시가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세계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에 유가와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상황 뉴욕 증시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증시 모두 좋았습니다. 어제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2%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앞서 중국 증시가 크게 오르고 이 유럽 증시도 그에 따라 대폭 급등하면서 미국 역시 그 흐름을 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주가 호조를 보인 것도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
이어서 어제 급등한 유럽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는요, 26일에는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으로 같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더니 27일에는 중국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상승 역시 유럽 증시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는데요. 국제 유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역시 중국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요 우려감이 조금 줄어든 데다가 이 베네수엘라가 긴급 오펙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려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WTI 어제 배럴당 10.3% 올라서 42달러 선을 되찾았고요. 브렌트 역시 폭등했네요. 배럴당 역시 10.3% 오르면서 47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유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무리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유가 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인가요?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폭의 반등이었죠. 또한 심리적인 지지선인 3,000선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 전일보다 5.3% 넘게 오르면서요, 3,08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도 이 중국 증시가 변동폭이 심하긴 했었지만요, 결국 장 마감 직전에 다시 급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본 증시 역시 어제까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18,500포인트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사흘째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0.73% 오른 190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1900포인트를 드디어 탈환을 했네요.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또 순매도로 3,400억 원대의 물량을 쏟아낸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자, 코스닥은 0.94% 올랐습니다. 673포인트로 67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여전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0.94% 올라서 673포인트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였지만요, 우리 증시 반등폭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처럼 일제히 빨간불이 켜진 이 세계 시장입니다. 반등세가 연이어 나오는 상황이 반갑기는 한데요. 이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함께 짜보는 시간이죠. 아레나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가 일제히 빨간불을 켰었는데요. 일단 중국이 크게 오르니까 미국이고 유럽이고 아시아고 전부 크게 오르네요. 먼저 어제 시장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리뷰 먼저 좀 해보죠. 우리 시장. 일단 좀 안도랠리에 대한 가능성 얘기들 많아지면서 사실상 어제, 전강 후약이 아닐까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감 시작했던 부분들이 일단 중간에 상해 증시 사실은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장 후반 들어갈수록 상승의 폭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우리 시장 안정화를 좀 보여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정리가 될 듯합니다. 오늘 시장 역시 이제 어제 글로벌 증시 상승 마감 소식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 역시 긍정적인 어떤 모습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G2발 리스크,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우려감 완화 소식, 여기에 미국 GDP에 매우 긍정적인 상향 조정되었다는 그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일단은 투자 심리에 훈풍을 불어넣는 그런 분위기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어떤 그 불안감 부분, 하지만 중국 상해 증시 5%가 넘는 급등 마감 보여주면서 다소간 이제는 뭐 아직 물론 이제 그 변동성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그런 인식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어제 시장 전체적인 큰 그림은요.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다소간 완화됐다라는 소식. 이런 소식과 아울러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좀 후로 12월 정도로 이제 그 이연되어가는 그런 기대감 확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에 안도랠리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 여기에 이제 그 미국 경제 지표도 좀 한몫을 했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GDP 그리고 고용 지표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 지표 모두 이제 그 호조를 이제 그 지속을 하면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 나와줬던 것. 이제 그 미국 증시의 하락도 상상 부분 많이 컸었고 이제 그 10% 정도의 그 조정 보였지만 이내 그 조정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밤 사실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글로벌 변수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미국 증시의 반등도 있고 중국 상해 증시의 반등 소식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제 유가의 10%가 넘는 급등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반전 과연 뭐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나 지속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속단하기는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만큼 급등했다라는 얘기는 빠지기도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고 급등했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상승 반전에 대한 이제 그 수렴의 과정, 안정화의 과정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안정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보셔도 좀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다만 이제 그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어제 역시 외국인의 순매도세는 지속되었다라는 것. 전전일 5천억 원대의 순매도. 어제 같은 경우 3,500원에 500억 원의 순매도가 이어졌다라는 부분. 다소간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 둔화의 그 크기 자체가 절대 금액으로 따져서 외국인이 하루 동안에 3,500억 원에 육박하는 그 금액을 팔았다라는 부분은 아직도 외국인의 수급은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죠. 오늘 시장의 관건은 외국인의 수급이다라는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특징 업종, 특징 종목들 얘기를 좀 드려보면 크게 이제 뭐 한 3-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가장 큰 것, 중국 관련 산비 업종, 뭐 뷰티,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베이비, 육아 관련, 그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그 산비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순환매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어제 그 특징 업종 내지 특징 종목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듯합니다. 화장품과 바이오 상승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상승폭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상승폭은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투자 심리의 무게중심 쏠리고 있고요. 반면에 한동안 이제 그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좀 벗어나 있었던 육아용품에 대한 관심 내지는 가능성이 주가의 어떤 그 편안한 주가 그 낙폭 확대 부분 때문에 오히려 순환매 차원에서 육아용품 쪽에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으로 말 그대로 산비 업종에서의 키 맞추기, 눈높이 맞추기 장세가 지금 순환매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단기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어제 이제 그 눈에 띄는 종목은 하이닉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하이닉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하이닉스에 이제 그 급등 좀 나타났었다라고 좀 여겨지고요. 여행주가 오랜만에 반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그 하나투어도 그렇고요, 호텔신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인터파크도 마찬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그 반등세가 출현되었다라는 부분. 이제 그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오히려 이제 그 반등을 지금 꽤 하고 있다, 모색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어제 특징 업종군들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유가까지 급등하는 모습에 이제는 시장이 점점 안정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어제 우리 증시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 게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이 외국인의 수급 개선 여부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또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은 역시 지속할 필요 있다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이 중국의 경기 우려감에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까지 복합적으로 좀 겹치면서 세계 증시 폭락을 안겨다 주었는데 이제는 좀 G2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시장의 어떤 랠리 분위기, 상승 분위기, 이 분위기 자체는 그만큼 G2발, 중국발 그리고 미국발 리스크가 다소간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 여기에 주가의 낙폭이 좀 너무 과다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었다라는 것. 따라서 시장 빠른 속도로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만큼 분명히 아직은 회복은 좀 안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오를 여력이 조금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낙폭 과대주에 대응을 하지만 조금이 지나면 다음 주 정도 지나게 되면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한 장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안도랠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 마무리되고 재상승을 위한 어떤 준비 단계로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일단은 오늘 정도까지, 그리고 다음 주 8월 말일,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8월 31일이죠. 월말이 마감되는 순간까지 일단은 좀 안도랠리 차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요. 9월 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는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냐, 아니면 다시금 재하락하는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갈 것이냐라는 쪽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지금의 상황, 이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 내 조정이 왔었던, 하락이 왔었던 원인, 배경 살펴보게 되면 일단 촉발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머징 국가들, 특히나 이제 원재료를 많이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고, 그리고 환율 시장의 변동이 많이 달러화의 강세로 해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특히나 이머징 국가의 환율 변동성이 심해졌고요. 이 환율 변동성은 결국은 금융시래당, 주식시장의 교란, 글로벌 유동성의 유출로 이어졌다라는 것. 여기에 더 가세된 것이 결국은 중국에서 환율 불안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시장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정점, 다소간 좀 완화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부터 시장에 이제 안정화가 지금 꽤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정화의 배경은 역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변동성 확대가 결국에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연기 가능성의 어떤 문을 다시금 열게 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금리 인상의 연기 가능성이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안정화가 꽤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간의 어떤 도돌이표가 나타나면서 시장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기 이전 상황으로 회귀하는 모습, 그 회귀하는 모습에서 여력이 아직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것, 그 여력을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 우리가 수익률 가지고 꽤 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여전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어찌 보면 중국 전승절을 변곡점으로 해서 경기 부양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전승절이 끝나게 되면 바로 중국의 이제 국경절이 이제 대기를 하게 돼 있죠. 10월 초입니다. 가장 큰 9월 말 10월 초가 되겠는데 가장 큰 중국 내 큰 이제 연휴 시즌이 될 것이고요. 이 상황들,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중국과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이 그때 또다시 우리 시장 내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미리 염두를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 이 부분은 결국은 선순환 고리로 글로벌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를 할 것이고 이 글로벌 시장의 안정화는 최근 들어서 계속 이탈되고 있는 외국인들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을 잠재우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국내 시장의 외국인 매수 전환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이제 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월, 8월 어제까지 외국인들의 매도 5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의 짧은 기간 내 매도세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안도랠리에서 끝나느냐 안도랠리라 함은 짧은 기간 내에 큰 하락폭을 만회하는 정도의 수준의 랠리 상승이 안도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변곡점 상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을 상당 부분 가까이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외국인들의 만에 하나 매수 전환이 미미하다. 그렇다면 다시금 시장은 재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안도랠리의 마무리 가능성에 조금은 더 초점을 좀 두시고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음 주 초 외국인들이 이제 그 매수 전환으로 전환을 하면서 매수로의 이제 방향을 틀어간다라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시장은 조정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었다라는 쪽에 보시는 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외국인의 수급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모습이 곧 시장의 안정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을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 상황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시면서요. 이 외국인의 수급이 미미할 경우 또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요.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반등을 했습니다. 유가뿐 아니라 굴이나 은 같은 원자재 가격도 좀 꽤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이 원자재 가격 반등 신호를 봐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10%나 오르고 이제 원자재도 오르고 이 안정화가 이제 확실히 돌아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지요? 하루 반등, 반등폭이 상당 부분 컸다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안정화에 과연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좀 이를 듯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어떤 그 관점은요, 일단 등을 했다라는 거, 하락폭을 멈추고 유가가 급등 10%가 넘는 6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급상승 마감했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바닥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전에 이제 그 유가 상승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낙폭이 좀 컸다라는 부분, 40불을 깨트리면서 30불대 후반대로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것. 아울러서 이제 그 베네수엘라를 기준으로 해서 오페크 긴급 회의 소집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에 이제는 바닥권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전일 국제 유가의 10%가 넘는 급등을 만들어낸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두 가지죠. 그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빠른 힌트는 환율 시장의 변화일 것이고요. 실물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빠른 변화는 어찌 보면 국제 유가의 변화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것. 결국은 국제 유가의 안정화 부분. 지금 현재 반등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금 재반락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수렴의 진행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 그쪽에 조금은 좀 한 고비는 넘어섰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여기서 금융시장하고 실물시장 간의 이제 그 상호 연관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 전환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는 곧 금융시장, 환율시장의 안정을 꽤 유도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얘기는 결국에는 위험자산 선호, 이머징,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머징 국가로의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자금, 외국인
대한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 여지가 매우 높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시장의 안정화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반전이다라는 거. 일단 전일 1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준 국제 유가의 상승 반전 부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우리 금융시장하고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볼 어떤 그 부분들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항공주의 움직임을 오늘 매우 예의주시해야 될 듯합니다. 항공주에 대한 주가 관찰이 오늘 상당 부분 필요해 보이는데요. 만에 하나 이제 그 경기 화랑기 같으면은 유가의 상승이 항공주의 유가 상승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항공주의 주가는 오히려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기의 불황기다라면 유가의 상승은 곧 항공주 주가의 하락을 의미를 하게 돼요.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실물 경기와 금융 경기의 상호 연관 관계에 따른 어떤 그 시장의 경기 상황 그리고 금융 시장의 상황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계기 내지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은 매우 또 업종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항공주 주가 흐름 잘 관찰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하루 이렇게 올랐다고 추세 반전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 어제 크게 오른 것은 이 바닥의 확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히 경기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항공주의 주가 움직이를 조금 더 예의주시하는 게 좋겠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어제 이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올라서 좋기는 한데요.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반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를 수 있을까라고 조금은 불안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 수급이 관건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저는 이제 그 투트랙 전략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 단기 낙폭 과대를 노리고 신규 자금이 들어간 부분 그리고 기존의 주식을 사놓고 있었던 자금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놓고 지금 현재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 투트랙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규 자금 최근에 이제 뭐 주식 자금으로 1조 원이 넘는 순유입 자금이 이제 그 주식 펀드 관련해서 유입이 생겼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기존 주식을 그대로 사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주가의 변동성을 노리고 신규 자금을 또 투입을 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규 자금과 기존 자금 둘로 나누어서 분명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나눠서 갖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낙폭을 노리고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낙폭을 노리고 들어갔으면 그 낙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어느 정도 그 과거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가 되면 이 부분은 재빠른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기존 자금과 섞어서 앞으로 계속 갖고 가시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추가 수익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추가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변동성 장세가 갖는 가장 위험 부분과 수익 부분을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기존 자금과 신규 자금 분명히 나눠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신규 자금은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은 다음 주 초 정도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신규로 들어간 자금은 일정 부분 지금 100% 전체 다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기존 자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가졌던 어떤 그 전략과 유사하게 계속 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만에 하나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개선되는 어떤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잘
장기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까지는 조정의 어떤 그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고 철저하게 환율 수혜주와 그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주만으로 그 비중을 높이면서 포트폴리오를 짜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된다라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 민감 수출주에까지 관심을 좀 늘리셔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세 가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안정적인 수급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 주가의 편안함, 밸류에이션상의 편안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에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자금은 낙폭 과대주 위주로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고 기존 자금 같은 경우는요, 환율과 정책 수혜주로 좀 중장기 매매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 강조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꼭 외국인 수급 좀 중요하게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안정적 수급과 탄탄한 실적, 그리고 편안한 주가, 이 세 가지 요인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 아드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서울경제TV가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최근에 시장이 낙폭이 과했을 때요, 그렇게 상승을 외치던 전문가들이 갑자기 스탠스를 딱 바꿔서 하방적으로 전부 다 외쳤죠. 그런데 분명하게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프로그램, 바로 서울경제TV입니다. 투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것이 기준점이죠. 그 기준점을 잡아드렸고 그것이 시장의 빠른 회귀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안심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흔들린 심리를 잡아주는 방송, 기준이 되는 방송, 바로 서울경제TV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신문이라는 팩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또 한 번 힘차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부터 좀 볼게요. US 스톡 랠리, 자, 랠리까지 얘기 나옵니다. 그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랠리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랠리에 대한 얘기들이 왜 나오기 시작하느냐, 금융시장이 왜 이렇게 빠르게 그럼 회복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경제신문이 훨씬 더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중국 쇼크에 돈 풀기 재가동, 자, 요 얘기 나옵니다. 자, 요거 좀 보고 갈게요. FED 자넷 옐런 의장이 9월 정상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GDP 성장률은 상향 수정을 했고, 자, 이거 상향 수정했다는 얘기는 9월 금리 인상 없다는 얘기죠. 그죠? 뒤로 늦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기준이 되는 방송이냐 하면, 여러분한테 아마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그랬고, 이 신문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도 9월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근거들은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신문이라는 팩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근거들을 잡아들여 나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금리 인상이 없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불안에 떨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이었고, 조금 더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장이었습니다. 떨어지면 그 공포심에 의해서 기준이 없으면 추가 매수를 못할 뿐더러 거기서 덜렁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이 하향 쪽으로 스탠스를 잡으면서 손절을 많이 시켰죠. 그렇게 오른다 외치다가 그 최저점에서 손절시켰습니다. 뭐 하는 짓인가요? 그러면 기준도 없다는 얘기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BOJ입니다. 뱅크 오브 재팬이죠. 구로다 하루이쿠 총재가 물가 상승 시나리오 흔들에서 QE, 자,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본 야 같습니다. 그죠? 일본 진짜 야 같습니다. 저거가 양적 완화할 때는 억수로 로맨스인 것처럼 얘기하다가요,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하니까 중국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이야, 정말 얘들 야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옛날 선조부터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참 야같습니다. 자,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 세계 경제 경기 하강 빨간불이다. 추가 양적 완화 전망에 무게를 실는다. 자, 이제 양적 완화 이어가겠다. 글로벌 공조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세 사람의 의견이 거의 일치해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또 여기서 꺾여 내려온다. 이거는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꺾여 내려오기보다는 살짝의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전한 조정이에요. 결국은 계속 돈을 보따리를 풀게 되면 그 풍부한 유동성이 또다시 그 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전부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뭐냐면 그들은 꺼내놓을 카드가 많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들이 이때까지 겨우 한 것은 양적 완화가 아니었다. 뭐냐면 금리 인하고 지준율 인하고 그 다음에 위안화 절하였다는 것 뿐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양적 완화를 꺼내들기 시작하면 중국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 경쟁 체제에 맡겨서 그 부분을 해소해 들어가는 것, 즉 위기를 해소해 들어가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 기사 바로 이어집니다. 중국 또 1,500억 위안 유동성 공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7조 4천억이죠. 우리 추경이 11조였는데 얘들은 계속 지금 돈을 풀면서 또 27조를 또 더 풀었습니다. 그죠? 올 7% 성장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올 7% 성장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 중국 발전개혁에도 위기설 불 끄기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중앙경제체제에서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들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요, 자, 북한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죠. 자, 지뢰 터졌다고 절대 얘기 안 하죠. 그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지 잘못하는 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아무리 지금 뭐 위기를 불러일으킨 국가라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잘못한 거 없다 합니다. 그렇게 가는 국가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시장 경쟁 체제하고 똑같이 이해를 해 들어가면 그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미 다 그 전에 얘기 드렸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다시 튀어나오죠. 그럼 지나놓고 나면 제 말씀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저 예병군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3,700억에 사들인 지린은행 4년 새 폭풍 성장했다. 하나금융 중국 진출 사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업기반 등 무형이익의 배당금만 800억이 달한다. 자, 잘 투자를 했죠.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금융 지주가 최근에 최저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런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을 받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가장 바닥,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구간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금융지주는 다른 은행과 다르게 미리 이미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린은행이라는 중국 은행을 사들였고 그걸 사들인 것이 이제 이 배당금만 800억이에요. 3,700억에 샀는 게 배당금만 800억 받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무형이익에 대해서 반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선진금융 쪽에서 우리가 금융에 먼저 진출한 기업들이 당연히 이런 지금의 현재 핀테크 쪽에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피해 안 당할 수 있는 미리 들어가서 중국에 들어가서 이미 선점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던 하나금융 지주에 대한 부분들을 꼭
좀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딱 좋은 구간이죠. 지금 그 핀테크라든가 여러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도 이들은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즉 미래를 준비해 왔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사입니다. 삼성 반도체 1위 인텔 바짝 추격. SK 하이닉스는 퀄컴 잡고 빅3. 자, SK 하이닉스 3만 원 깨진다. 3만 원 깨져서 2만 5천 원까지 간다. 그렇게 얘기하신 전문가님들 많이 봤습니다. 예, 그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전일도 SK 하이닉스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의 6%가 올랐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이게 결국은 산업적 싸움이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차트의 싸움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딱 차트를 보면요. SK 하이닉스는 모든 걸 무너뜨리고 마치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차트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끝도 없는 하락의 속도가 좀 빨랐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산업을 전혀 잃지 않고 배제한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SK 하이닉스는요, 1사분기, 2사분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냈습니다. 3, 4분기, 4, 4분기는 성수기죠. 당연히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지금 퀄컴을 잡고 빅3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기업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SK 최태원 회장이 바로 46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자, SK가 사활을 걸고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세계로부터 이쁨을 받고자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세만 보고 하락이라고 2만 5천 원 간다. 참 이게 무슨 망발인가요, 그죠? 산업은 왜 안 보는가요? 산업을 봐야 됩니다. 산업이 결국은 그 추세를 뚫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 추세를 그 추세에 대해서 강한 반발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제일 많았던 기업이 SK 하이닉스였죠. 바로 외국인들의 연일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이죠. 그들에게 함부로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 살짝 그런 휩소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휩소라고 부르는데요. 그 휩소 구간에서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죠. 왜? 명확한 산업적 분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삼성 역시 반도체 1위 쪽입니다. 그런데 삼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인텔을 바짝 추격하긴 했는데 삼성은 반도체도 생산하지만 스마트폰도 생산하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회귀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반드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저평가고, 삼성전자가 365일 저평가죠, 그죠? SK 하이닉스는 지금 10년 저평가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기업적 가치를 계속 살려나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또 볼게요. CS 윈드, 자, 이제 풍력 관련주죠. 아시아 최초 유럽 해상 풍력 시장 진출했다. 자, 이 기사가요, 오늘 좀 약간 조금 뭔가 맞물렸어요. 그죠? 국제유가 급등과 맞물려서 오늘 이제 조금 시장에서 영향을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아시아 최초로서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점, 이것은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거, 호재가 되리라고 보면 되고요. 노벨윈드 규모도 좀 큽니다. 346억 규모. CS 윈드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자면 규모도 좀 큰데다가 그러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싼데 과연 풍력 관련주가 계속 올라올 수 있느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 타고 올라올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유가에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상승의 발목은 잡힙니다. 그렇지만
오늘 단기적 매매 흐름에서는 CS 윈드가 오늘 좀 금일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일까지도 좀 좋은 모습을, 즉 급등세가 나오면 초반에 접근하셨다가 급등세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좀 재미 보시라는 차원에서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진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살짝 급반등이 나왔다는 부분들, 이것이 이 기사와 맞물려서 시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산업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 이번 주말에도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8인 멘토들이 모두 출동합니다. 총 출동하죠. 서울경제TV에 훌륭하신 멘토님들 다 출동을 합니다. 투자 노하우 그리고 시크릿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세텍 컨벤션 국제회의장 학여울역 1번 출구에서 개최를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투자 제안 한 말씀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회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그 빠른 회기. 그런데 변동성은 약간 남아 있습니다. 이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을 조금 즐기실 때라는 거. 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미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큰 맥락에서 그림을 보십시오. 큰 맥락의 그림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들은 이제 양적 완화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큰 그림에서 추세를 꺾을 수 없는, 즉 빠르게 회귀시켜놓고 추세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될 겁니다. 자, 개소세 인하를 했죠. 서민들을 위한 개소세 인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작은 경기 부양책의 하나라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드코의 상하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세계 시장이 일제히 오르면서 코스피도 어제 좀 1900포인트 탈환을 했었죠. 중국 증시가 반등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확 좋아졌는데요. 일단 반등은 하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포인트 그리고 종목 AS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글쎄, 일단 어제 시장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이제 중국 증시를 말씀드리면서, 진바닥, 최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점진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중국 증시가 5%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역시나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도 그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한 2%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결국 이제 우리 증시 오늘부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어제부터 이제 굉장히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1920포인트, 1920포인트 부근에서 부딪히는 현상, 즉 저항에 맞고 부딪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제 정확하게 1920포인트를 맞고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음봉마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하루였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점. 일단 간밤에 글로벌 증시 상승하는 모습들은 나와주었지만은 이미 우리 증시는 오늘까지 오르면 4거래일째 바닥에서 100포인트 넘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초반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단기간에 지수가 출렁일 수 있을지언정 방향성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1990포인트 부근, 코스닥 지수는 690포인트 부근까지의 상승세 1차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글쎄요, 어제 사실은 우리지수 1시 정도 넘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단기간의 차익 실현,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현재 개인과 기관들이고 외국인들은 현재 지속적인 한국 시장에서 이탈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일단 단기 차익 실현과 신규 매수세가 상당히 점심시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출렁임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 오늘도 이러한 상황들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에 대한 압박을 받을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간에 출렁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 현재 자, 지수가 이제 현재 외바닥인 상황이 되겠죠. 보통 이제 주가나 지수도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다중바닥 형태를 그리게 되면서 어떤 그런 상승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자, 현재 이제 단기간에 1800에서 1900포인트까지 상승함에 있어서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도 됐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자, 하지만 이제 방향성은 턴어라운드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는 일단은 바닥권에서의 좋은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지속 홀딩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한미약품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45만 원대가 1차적인 타겟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미약품을 기본으로 해서 기타 제약바이오 섹터들 1차적인 고점 부분에 들어왔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 44만 4,500원 정도로 일단은 45만 원 언저리까지 상승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음봉 마감이 나왔던 하루가 되겠고요. 기타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음봉이 나온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흐름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적인 부분들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이쪽 섹터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어제 이제 에스텍파마가 5% 정도 상승을 했다가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어제 또다시 기관 매수세가 또다시 좀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 매수세가 어제 또다시 좀 들어온 그런 모습들인데, 자, 어제 지금 이제 지수가 급락 후에 바닥권에서 매수하고 있는 주체, 그러니까 121선에서 끌어올린 주체가 일단은 기관들인데, 이 기관들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에 임해주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에는 뭡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사의 가장 큰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고 대부분이 일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큰 그런 상황인데, 엔화의 방향성,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나올 때 자동적으로 수출 비중이 큰 에스텍파마에게는 실적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번에 엔화의 기조를 좀 보게 되면은 엔화 강세가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한 이 에스텍파마,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 실적이 엔화적인 부분들과 신약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로 흑자 연속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면은 주가의 방향성도 완전히 다르게 이미 3개월 전부터인 현재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1차적인 부분들 24,000원 부근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이제 어제 이제 2만 원대를 부딪히고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방향성, 일단은 2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만간 골든크로스가 나올 그런 확률도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NH엔터도 어제 같은 경우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상황이었죠. 페이커 관련된 이슈 100만 건의 결제 시스템 넘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그 이슈로 인해서 한 4% 정도 가까운 상승세를 나온 그런 모습들. 자, 이 NH엔터도 21선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
어떤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봐야겠죠. 21선이 많은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특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우하향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동시호가 예상 지수에서는 일단은 동시호가 예상 지수는 일단은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는데 단기간에 일단은 1920포인트가 강력한 돌파가 좀 나오는지 아니면 강력한 돌파가 못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간에 숨고르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1920포인트에서 일단 매도 구간으로 잡히게 됐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포인트, 상당히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지수 상황 확인하시면서 한 템포 쉬어가시는 전략 자,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주말인데 자, 이번 주 우왕좌왕 하시고 계셨던 분들 많으셨으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힘드셨을 텐데 자, 주말에는 주식 잊으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과 다음 주 초반이 조금 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하셨어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코스피는 그래도 일단은 1920포인트, 코스닥은 69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에스텍파워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 가져가 주시고요. 오늘 지수 보시면서 잘 대응해 주실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덕호 멘토와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세계 증시 어제 정말 괜찮았죠. 이런 기세를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